모아름 모발이식센터 이규호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모이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모가 있는 분들 중에 난 수염이 많고 또는 가슴털 또는 몸의 다른 부위에 털이 많은데 이것을 탈모가 있는 부위에 이식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답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발 이식은 뒷머리 또는 옆에 있는 건강한 모발을 탈모가 있는 곳으로 이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탈모가 아주 많이 진행이 되어서 채취를 해야 하는 뒷머리 또는 옆머리까지 이 모발의 밀도가 떨어지고 많이 가늘어져서 탈모를 위한 모발 이식을 하기 힘든 경우라든지 또는 이미 이전에 모발 이식 수술을 여러 번 해서 뒤쪽 모발의 상태가 좋지 않게 남아있는 분들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낙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2차적인 재료로서 몸에 있는 채모를 이용한 모발 이식을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모 이식이라고 하면 이용할 수 있는 털들이 수염 또는 가슴털 또는 우리 몸의 팔다리에 있는 털 또는 심지어 음모까지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특히 이 수염털이 가장 우리가 좋은 재료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안정적인 수술 결과를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뒷머리에서 이식하는 결과만큼 우리가 높은 성공률의 모발 이식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채모 이식 중에 이 수염털을 이용했을 때 과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턱수염의 생착률, 생존율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몸에 있는 털들에 비해서 턱수염 털이 상당히 굵은 편입니다. 그래서 볼륨감을 주기에는 만들기에는 다른 채모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리하다. 그리고 이 턱수염 털이 이식이 되었을 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자랍니다. 우리가 이식을 한 분들 결과를 보면 10cm 이상 상당히 많은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탈모 부분을 커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채취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첫 번째는 수염털이 피부 아래에 있는 길이가 짧은 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조직과 좀 느슨하게 단단하지 않게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턱 또는 옆쪽에 있는 이쪽 부분의 피부가 또 부드럽고 또 이쪽에 있는 조직들이 확장되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염털을 채취를 할 때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모발의 손상률을 많이 낮출 수가 있다. 안전하게 채취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물론 서양인들이나 또는 중동에 있는 아랍 사람들에 비해서는 채모가 많은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지는 않으시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또 좀 많은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털을 수염털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2,000개, 많게는 3,000개까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수염털을 우리가 면도를 매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상당량의 많은 양, 거의 대부분의 수염털을 이식을 해서 제거를 한다면 제모 레이저나 이런 것들로 제모를 할 필요 없이 우리의 모습을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면도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염을 길러서 남성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 수염털이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한 털 또는 좀 거추장스러운 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탈모도 탈모도 커버를 하고 불필요한 털들도 제거를 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한 설령 생장률이 좀 낮은 경우 수술이 약간 조금 결과가 좀 떨어지더라도 이 수염털이 없어지는 데 대한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들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염털들을 이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뒤쪽에 흉터가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전에 절개식 모발 이식을 받은 분들이나 또는 뭐 다쳐서 땜빵처럼 흉터성 탈모가 있는 분들은 그 부분을 메꾸는 또는 커버를 하기 위해서 이 턱수염 모발들을 턱수염 털을 이용한 이식을 하는 것도 상당히 장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턱수염 장점만 있느냐? 단점들도 물론 있겠죠. 첫 번째는 턱수염 또는 뭐 옆에 뺨에 있는 털들을 이식을 하기 위해서 채취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채취한 상처들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 이 상처들이 직접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좀 마음이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이렇게 있는 모습들이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외출을 하실 때는 뭐 마스크를 뭐 해야 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생활적인 부분에서 일단 보여지는 부분에서 좀 불편하신 게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야, 여기는 얼굴 부분인데 이 뽑은 자리에 흉터가 생기면 어떡하나, 뽑은 자리가 나중에 그게 표가 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사실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얼굴은 혈액순환이 워낙 좋은 곳이고 또 상처의 회복이 굉장히 빠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채취한 부위의 흉터는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는다. 잘 눈에 띄지 않게끔 결과가 나온다. 안심을 하셔도 되고요. 대신 뽑기 위해서 쓰는 펀치라는 기구가 있는데 그 사이즈가 큰 것을 쓴다든지 또는 얼굴의 톤이 너무 어두운 분들은 실질적으로 흉터가 희게 좀 보이실 수는 있습니다. 단점 중에 이제 또 다른 하나는 머리카락들은 대체로 모낭 단이라고 해서 두 개 또는 세 개의 털들이 한 다발 형태로 자라죠. 그러나 수염은 대부분의 털들이 하나의 털로 존재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볼륨감을 만들기 위해 또는 밀도를 아주 높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털을 이식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있는 모든 수염들, 털들을 다 이식하는 것을 사실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콧수염 또는 아랫입술 밑에 있는 이 털들은 물론 출혈의 가능성도 좀 많은 부분이고 또 수염 여기에 있는 털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미용적인 측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콧수염과 그리고 아랫입술 아래에 있는 털들은 1차적으로는 이식을 권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턱하고 목젖 사이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털들은 채취하기 위한 각도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피부에 바로 누워서 다른 방향으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손상 가능성이 많아서 특히 이런 부분은 좀 경험이 많아야지 손상 없이 또 흉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이면서 채취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단점이다,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뒤에 모발들이 충분하지 않을 때 2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채모 이식,
그 중에서도 턱수염 이식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2번씩 면도하는 분들, 정말 털이 많아서 정말 내가 한 털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탈모인들 중에서 모발 이식을 다르게 색다르게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채모 이식, 특히 턱수염 이식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